이지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고시 변경 예정 사항 중에서 중요한 변경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고시 예고 사항에서 알고 계신 대로 당뇨병용제의 병용 조건이 조금은 단순화되고 다소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병용 조건도 조금 더 확대되었고요. 알고리즘처럼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악명 높았던 기존의 당뇨병용제 병용 규칙에서 조금은 융통성 있고 친절하게 바뀌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사실 당뇨병용제 병용 규칙과 급여 기준을 마스터하면 보험을 거의 절반 이상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당뇨병용제 급여 기준과 병용 조건은 많은 의사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물론 다소 아쉬운 점들이 조금 남아 있지만 이번 고시 변경을 통해서 당뇨병 용제의 병용 규칙이 비교적 플렉서블해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고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고시 변경 사항은 당뇨병 용제 일반 원칙과 잘레플론 급여에 따른 향정신성 약물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 고시는 현재 예고 기간으로 확정되면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선 당뇨병 용제의 현행 기준과 개정된 기준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병용이 추가된 조합은 설포닐 유리아와 SGLT2 이니비터 2제 병용요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엠파글리플로진과 SU의 2제 병용조합은 함께 쓸 수 없었고 반드시 메폴민이 들어간 3제 병용요법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기존 다파글리플로진에 더하여 엠파글리플로진, 아이프라글리플로진, 얼투글리플로진 등 모든 SGLT2 이니비터는 메폴민을 추가하지 않아도 SU와 함께 2제 요법을 급여로 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SU와 병용이 허가된 다파글리플로진 이외에 아이프라글로프진, 엠파글리플로진, 얼투글리플로진 등 나머지 SGLT2 이니비터도 모두 SU와 함께 2제 병용요법을 급여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제 병용요법으로서 메폴민과 SGLT2 이니비터 그리고 DPP4 이니비터 이 3제 병용 또는 메폴민과 얼투글리플로진을 제외한 SGLT2 이니비터 그리고 TGD의 3제 병용요법이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인슐린과 병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엠파글리플로진, 아이프라글리플로진도 인슐린과의 병용 투여가 가능해져 메폴민을 포함한 3제 요법 등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다음 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당뇨병용 약제 고시를 기준으로 SGLT2 이니비터, DPP4 이니비터, TGD, 인슐린의 처방에 따른 급여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은 이전부터 급여가 가능한 처방법이며 OK가 표시된 것은 이번에 새로 급여가 가능해진 조합입니다. 빨간색 에스터리스크는 병용조합 약제 중 총 투여량 기준 1일 투약비가 저렴한 약제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해야 하는 조합으로 다파글리플로진과 피오글리타존 그리고 아이프라글리플로진과 피오글리타존의 2제 병용요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파란색 에스터리스크는 식약처 허가 기준상 급여가 아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해야 하는 상병으로 만성 신부전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이나 엠파글리플로진을 그리고 만성 신장병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을 처방할 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SGLT2 이니비터 약제별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은 SGLT2 이니비터 중에서 가장 선택의 폭이 넓었던 약제였기 때문에 4월 1일 고시 변경에서 3제 병용 요법이 확대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 이전에는 메폴민과 DPP4 이니비터, 다파글리플로진의 3제 처방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이니비터 단독 또는 메폴민이 포함된 약제 중
일일 총 투약비가 저렴한 약제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하는 조건으로 병용이 허용되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약제비와 관계없이 모두 급여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4월 1일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메폴민과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TGD 계열의 약물 그리고 다파글리플로진의 3제 처방이 급여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당뇨병제 고시 개정으로 고시나 약제 허가사항 내 전문가 정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와 DPP4 이니비터의 2제 단독 병용은 처방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허가사항에는 DPP4 이니비터와 메폴민을 사용하던 환자에서 당뇨 조절이 안 되었을 때 SGLT2 억제제를 추가했던 스터디였기 때문에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변화 중 하나인 DPP4 이니비터와 메폴민 그리고 SGLT2 이니비터의 3제 병용 조합은 근거가 되지만 DPP4 이니비터와 SGLT2 이니비터 2제 단독 병용 요법의 근거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엠파글리플로진의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고시의 변경으로 가장 처방이 활발해질 약제는 단연코 엠파글리플로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메폴민 처방 없이 엠파글리플로진 SU와의 단독 2제 요법이 급여로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제 요법의 옥새가 풀린 덕택에 이제까지 메폴민 부작용으로 복용할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도 폭넓은 약제 선택의 기회가 돌아가겠지만 SU와 엠파글리플로진, 피오글리타존의 조합은 어찌 보면 엠파글리플로진의 약제에게는 SGLT2 이니비터의 1위 자리를 노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U나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한물 같다고 평가받았던 고전적 당뇨병 약제들은 이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과 마찬가지로 엠파글로플로진과 메폴민, DPP4 이니비터의 3제 처방도 4월 1일부터는 모두 급여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폴민과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TGD 계열의 약물 엠파글리플로진의 3제 처방 조합도 급여로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고시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출처가 없는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이니비터 또는 다파글리플로진과 피오글리타존 2제 요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프라글리플로진과 얼투글리플로진의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 고시 변경으로 가장 처방 제한이 많이 풀린 약제들입니다. 우측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OK 표시가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프라글리플로진과 얼투글리플로진은 인슐린과 SU와의 2제 병용 처방, 메폴민, SU, DPP4 이니비터, TGD와의 허용된 병용 조합으로 모두 3제 요법을 급여로 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SGLT2 이니비터 중 얼투글리플로진만은 여전히 메폴민, TGD와의 병용 처방은 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의 조건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슈글레정은 엠파글리플로진처럼 유일하게 식약처 허가사항에 피오글리타존과의 2제 요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일 투약비가 저렴한 약제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하는 조건 하에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슈글레정이나 스테글라트로정 모두 DPP4 이니비터와의 2제 요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프라글리플로진과 얼투글리플로진과 인슐린의 2제 병용 요법도 가능해졌습니다. 당뇨병용제 병용조합 관련 핵심 요약 및 처방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GLT2 이니비터와 SU 2제 조합이 허용되었습니다. 둘째, SGLT2 이니비터, DPP4 이니비터, 그리고 메폴민 또는 SGLT2 이니비터, TGD, 메폴민 3제 요법은 모두 급여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과거처럼 일일 투약비 기준 저렴한 약제 한 개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하시면 삭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순된 규정일 수 있는데 SGLT2 이니비터와 DPP4 이니비터 또는 SGLT2 이니비터와 TGD 2제 단독 처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트라젠타와 자디앙 이제 처방이 삭감된 사례로 비춰볼 때 아마 포시가와 자누비아의 조합도 전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됩니다. 넷째, 얼투글리플로진은 피오글리타존과 2, 3제 조합 모두 허용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4제 조합은 고시 및 식약처 허가 기준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병원의 전산 점검 능력만 생기면 실제로 삭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병 용제 고시 변경 내역을 마치고 이번에는 간단히 잘레플론이라는 약제의 고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레플론은 잘레딥 캡슐 5ml 10mg으로 4월 1일부터 약제 급여를 받았습니다. 복지부 분류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ATC 코드를 기준으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로 분류됩니다.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 치료로 허가된 약제로 1일 최대 처방량은 20mg이며 노령자에게는 최대 10mg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허가되었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의 향정신성 약물 약제고 시에 졸피뎀과 마찬가지로 잘레플론이 적용되어서 1일 처방 시 최대 4주 이내로 처방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4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될 예정인 당뇨병 용제와 향정신성 약물에 관한 고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 고시는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예고 기간 중에 있으며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3월 31일에 공지되는 확정된 고시 내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고 유익한 메디튜브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